1596년 전염병과 온갖 질병으로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선조는 허준을 포함한 조선 최고의 의원 6명에게 동의보감 편찬을 명했습니다. 조선만의 새로운 의학서 편찬을 선포할 때 선조의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꼭 필요한 의학 이론과 처방만을 가려 모아라. 병을 고치기에 앞서 수명을 늘리고 병이 안 걸리도록 하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해라. 국산 약을 널리 쉽게 쓸 수 있도록 약초는 조선 사람이 부르는 이름을 한글로 써야 한다. 동의의 보배로운 거울. 서문을 보면 저자 허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데요. 의학의 남북의 명칭이 있게 된 건 오래되었다. 우리나라는 후미지계 동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의학의 도가 이어져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의학도 가히 동이라고 할 만하다. 바로 동방의 나라 조선의 의학이 중국의 북위와 남위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조선의 의학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1611년 중국 산시성에는 이름 모를 돌림병이 창궐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아이들이 고열과 발진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상태.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허베이 성으로 향했습니다. 管家，见到他就能把孩子病治好吗？他是北方最有名的医生，没有他治不好的病，你就放心吧。 무인 출신으로 역학과 병법에도 통달했던 장계빈. 그는 명대 최고의 의학자로 꼽힙니다. 这个孩子怎么了？跟小伙伴一起玩的时候，不小心吃了一颗钉子。吃了一个钉子。 코로 피까지 흘러나오는 위급한 상황. 장계빈은 급히 흰색의 돌을 갈아 자석, 돼지기름, 꿀과 배합해 아이에게 먹입니다. 怎么了？大夫，孩子怎么还是这样反应呢？ 放心吧，一会就好了。 아이는 다행히 쇠못을 배설했는데요. 谢谢大夫，谢谢大夫。 장계빈이 사용한 건 망초라는 광물 약재. 장기를 부드럽게 해주며 설사를 일으키는 망초를 먹여 쇠못을 배설할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好了就好啊。 大夫，救救我们孩子吧！ 드디어 산시성에서부터 온 일행이 명의 장계빈을 만납니다. 그러나 새로운 돌림병은 그가 알고 있던 홍역이나 천연두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2년) 후 양쯔강 이남 푸젠성에서도 돌림병이 창궐하고 맙니다. 남방 최고의 명의 이천. 그러나 그가 쓴 의학 입문 19권 그 어디에도 이 새로운 돌림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17세기 초 당시는 서양인들이 중국 및 동아시아에 막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조선은 아직 그 존재가 서양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당시 중국 의학계에는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원 시대부터 명성을 날렸던 북쪽 지방의 명의 이동훈을 필두로 한 북이와 남쪽 지방의 명의 주진영을 필두로 한 남이 양대 축이었는데요. 그러나 청말긴 19세기 이르러서야 중국 의사는 나누사라 명명하며 이 새로운 돌림병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북이도 남이도 밝히지 못한 돌림병으로 중국과 조선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던 1613년 바로 그 해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13년 임진왜란 직후인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돌림병마저 크게 유행해 여름에는 학질과 장티푸스가, 가을부터는 홍역과 천연두가 기승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 가을부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돌림병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홍역과 비슷한 반진을 특징으로 하는 병이 1613년 가을부터 크게 유행하여 민간의 피해가 컸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원통한 자들의 원기 탓이라 여겨 나라는 역신을 위로하는 제례를 실시했고,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구보다 고민이 깊은 한 내의가 있었습니다. 그 병은 혹한 폭렬하여 진실로 심상한 혼역과는 크게 다릅니다. 민간에서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름하기를 당도격이라 하였습니다. 신이 고금의 방소를 두루 살펴보았지만 당도격이라는 병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치법도 없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75세의 노의원. 그는 어린 광해군의 두 창을 치료해 선조의 신임을 얻었고 정상품 당상관까지 지냈던 허준입니다. 오한이 들고 고열이 나지만 이 병은 상한으로 인한 열병이 아니다. 붉은색의 발진이 생기고 부스럼이 갈라지고 목구멍이 붓고 아프며 폐색되기도 한다. 앓고 난 후에는 머리털이 모두 빠지고 피부에 생긴 좁쌀 같은 것이 허물을 벗듯이 말라서 벗겨진다. 허준은 정체불명의 병과 맞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약재로 열독과 갈증을 없애는 데 주력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히는 것을 염려해 침으로 출혈을 시키고 부은 목을 가라앉혔습니다. (1613년) 허준이 벽역신방에 기록한 당동역의 증상은 오늘날 성홍열이라고 불리는 감염병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 감염으로 발열과 인후통, 전신에 닭살 모양의 발진을 보이는 급성 감염성 질환입니다. 지금은 항생제 치료로 목숨을 잃는 일은 드물며 법정 전염병 제3군에 속합니다. 당시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양 의학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의학이 독자적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던 시기인데요. 성홍열을 독립된 질병으로 기록해 학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영국의 시드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넴보다 60년이나 앞선 1613년 허준은 병역신방이라는 책에 두창과 수두, 홍역과 구분되는
성홍열의 정확한 증상과 치료법, 그리고 구급 처치법, 예방법까지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허준은 당도격의 예방법으로 삼두음을 권합니다. 삼두음은 민간에서 해독제로 써온 녹두와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고 알려져 있는 팥을 끓인 차입니다. 그리고 조각자 가루를 코에 불게 했는데요. 재채기가 나오게 해서 나쁜 기운을 내보낸 것이죠. 코에 발라두라고 전했던 서궁황은 현대 양리 실험을 통해 살균 작용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벽역신방은 또 창출과 녹말 등을 태워 병독의 침입을 막으라고 권합니다. 현대에 와서 삭주뿌리의 향균 효과 역시 밝혀지고 있는데요. (17세기) 초 허준의 전염병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 현대의학은 어떤 평가를 할까요? 제작진은 벽역신방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This is entire body skin becomes miliary. If it becomes red, itchy, and painful, then that's very typical. That's typical. There would be miliary skin would become dry and peel off. That would happen in scarlet fever. Using some of these herbs, which can have antibacterial. When you think about where, penicillin was discovered in the 1940s, there was no way to really treat infectious diseases, and back in older times and also today, infectious diseases are a leading cause of death in the world, and that being able to treat what this person did was very remarkable. 동의보감을 현대과학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은 세계 각국과의 공동 연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연구원과 지난 5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해온 마르티노스 센터. 연구팀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뇌 영상을 촬영하면서 침 치료 효과를 관찰해 왔습니다. Which are the second and the third finger. And those two fingers nicely separated in the healthy adults, but are contracted in the carpal tunnel syndrome patients. And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blurring of these representations in the brain. And so what we found is that after the acupuncture therapy, the representations for the second and the third fingers separate, and they start to look much more similar to healthy adults. 침 치료를 받은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들에게서는 감소됐던 신경 전달 속도가 회복되는 것도 관찰됐습니다.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which was very interesting because this is not susceptible to placebo effects. This is an objective measure of the speed of an impulse. 비탈리 박사는 동양의학에 현대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I think these traditional medicine systems were developed a long time ago, at a time before we know what we know now about modern medicine. And so some of the things that come from these theories may or may not be true. I would really encourage countries where these therapies are innate to not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There's this expression, don't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meaning just because not all of it is true doesn't mean that none of it is true. Right? It doesn't mean that these things cannot be useful and helpful as integrative therapies in our modern medical systems. 최근 미국 의학계는 동양의학과 한의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듀크 대병원 통증의학과 소속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정배 교수. 그는 한의사입니다. 박정배 교수는 듀크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의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의학은 통증의학자들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이 마약성 진통제의 이 어떤 사용과 그로 인한 만성 통증, 그리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들은
실로 사회적인 문제이거든요. 한의학이 지금 세계의 의학에서 이게 부딪혀 있는 한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해법을 제기해 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환영을 받겠죠. 박정배 교수가 치료 중인 21살의 청년 오스틴. 오스틴은 3년 전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듀크대 신경외과를 찾았습니다. Austin had a massive stroke in 2013 in July. He was playing soccer in the backyard and suffered a dissection. His brain was swelling much more quickly than we typically see, and they had to go in and do a quick craniotomy to allow his brain to swell. Otherwise, he was going to die. He had about 15 minutes by the time we reached Duke. Bigger impacts was he ended up with aphasia, which is he had damage to the communication center in his brain. 온갖 재활 훈련이 진행됐지만 재활이 가장 더뎠던 건 언어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방 치료로 오른쪽 순환 기능의 개선이 관찰될 무렵 놀랍게도 언어 능력까지 급격히 회복됐습니다. Last week, Dad and I played pickup soccer at church. Yeah, so every Wednesday, yeah. The side in, right leg, but getting better and staying healthy. Austin? Yes. Good. So, as you return home, you don't forget the message that I shared with you and your dad before to make your hands and feet as warm as you can, okay? Good. 끊임없이 대화하며 환자의 마음과 상태를 읽으려 애쓰는 박정배 교수. 현대의학이 한의학에서 배우려는 건 치료의 기술만이 아닙니다. 질병 중심이라는 것은 전문가 중심이잖아요. 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것으로 의학을 지금 나누는 거죠. 미래의학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간다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심 때문에 생기는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심신을 어떤 자기가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더 필요한 것일 수 있는 거죠. 보암의 가치는 단순히 한 시대에 갇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대 와서 더 이렇게 곽감을 받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